나이가 들면 몸은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빨리 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활력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발기부전.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운전자가 무시하면 결국 엔진이 멈추듯 남자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단순히 부부 생활의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 뇌, 그리고 인생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 62세. 평생 은행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아내가 깨워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는 아침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은 그를 점점 말없이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혜진 선생님, 제 인생의 불빛이 다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켜지지 않아요. 아내 역시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예전과 달라요. 여행 이야기만 꺼내면 피곤하다고 손주와 놀아주지도 않고 우리 부부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분들이 속으로만 삼키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남자의 침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같은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몸의 신호, 즉 자동차 계기판의 빨간불과 같은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대처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우리의 부엌에 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식초와 생강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두 가지 조합은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순환을 깨워 다시 몸의 시계를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실천하며 경험한 변화는 분명합니다. 아침 발기 소실이라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습관으로 혈관과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했을 때 다시 자신 있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사과식초와 생강의 비밀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기부전이라는 경고등을 끄고 남자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드릴 따뜻한 의학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평범한 재료가 남자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단순한 신맛, 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기산과 효소, 미네랄은 우리 몸의 대사를 깨우고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벽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속 녹을 청소차가 씻어내듯 사과식초는 혈관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맵고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우리 혈관을 넓혀주는 데 기여합니다. 좁아져 있던 길이 넓어지면 혈액은 훨씬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을 올려 순환을 가속화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사과 식초가 청소차라면 생강은 막힌 교차로에 신호등을 열어주는 교통경찰과 같습니다. 하나가 청소하고 다른 하나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 재료의 힘을 직접 경험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영호 씨, 58세 택시기사입니다. 그는 늘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다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고 밤에는 쉽게 지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에서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마신 것이죠.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다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눈뜨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택시 운전도 덜 힘들고 아내가 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의 눈빛에서 오래된 피로가 걷히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김영호 씨의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과식초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몸에 작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잊고 지내던 아침의 자신감을 다시 확인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무너졌던 자존심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재료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었던 황금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비율입니다. 사과식초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개에서 250ml를 준비해 희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그 즙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어 두세 방울 혹은 숟가락 가득 넣으려 하지만 생강은 강력한 자극을 가진 식재료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 공복은 마치 빈 운동장과 같아서 식초와 생강이 방해받지 않고 몸속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이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과 호르몬에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공복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 선택입니다. 사과식초는 반드시 사과를 통째로 발효시켜 만든 발효식초여야 합니다. 흔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조식초는 효과가 다릅니다. 사과 발효식초에는 유기산뿐 아니라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생강 역시 가루나 말린 것이 아닌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껍질을 살짝 씻어내고 바로 갈아 즙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씨, 70세, 은퇴한 목수입니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튼튼한 체력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 급격히 몸이 무거워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식후에 늘 졸리던 게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도연 씨, 65세. 은퇴 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는 그는 위장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어.
예전엔 추위를 많이 탔는데 요즘은 덜해.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표정을 보며 같이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 앞에서 소개한 58세 택시기사도 같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느라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는 늘 피곤하던 그는 아침 공복에 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방법이라도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고 무리하지 않으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난 공복에 먹어야 할까? 식후에 먹어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복에 부담이 없다면 아침 첫 시간에, 위가 약하다면 식사 후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사과 식초와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간, 신장은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사과 식초를 그대로 한 모금 들이켰다가 식도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과 식초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한 방울. 이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절대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원액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용하지 마십시오. 생강은 불씨와 같습니다. 적당히 쓰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깨우지만 과하면 화상을 입히는 불길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보겠다며 생강즙을 숟가락으로 퍼서 넣었다가 속이 뒤집혀 병원에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방울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라는 욕심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최경호 씨, 65세 전직 경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성기능 저하라는 몸의 신호가 찾아오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사과 식초와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공복에 원액을 들이켰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쓰림과 복통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위벽이 자극을 받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무리한 게 후회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몸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 모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약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식은땀, 어지럼증, 심할 경우 의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피가 엉기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뇌혈관 수술을 준비하던 환자가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해 출혈 경향이 심해져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식초와 자극이 강한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거나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더 소중합니다. 사과식초와 생강은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지만 그 시작은 늘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렇다면 왜 이런 단순한 조합이 발기부전이라는 몸의 신호와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의 경고까지 함께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혈관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들은 각기 다른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지름이 3에서 4mm, 뇌로 가는 혈관은 5에서 7mm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기로 가는 혈관은 고작 1에서 2mm에 불과합니다. 즉,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린다고 할 때 굵은 호스는 조금의 흙이나 찌꺼기가 있어도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가느다란 호스는 어떨까요? 작은 돌이나 먼지가 끼어도 금세 막혀버립니다. 혈관은 정원의 호스와 같다. 먼저 막히는 것은 가장 가는 호스다.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이라는 신호는 바로 이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심장이나 뇌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의 침묵은 종종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몸이 미리 알려주는 생명의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과식초와 생강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과식초는 녹슨 수도가 나는 씻어내는 맑은 물살처럼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굳은 혈관벽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생강은 굳게 닫힌 수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수축된 혈관을 넓히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혈액이 다시 활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막혀있던 길이 트이고 온몸의 활력이 새롭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혈관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남자의 몸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뼈를 지탱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고 성적 욕구와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마치 메신저가 점점 적어지듯 몸속의 전달 체계가 끊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호르몬은 몸속 메신저다. 메시지가 끊기면 관계도 끊어진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단순히 체력이 약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예전처럼 아내를 바라볼 때 두근거리지 않으며 스스로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의 변화는 마음의 벽으로 이어집니다. 성생활의 침묵이 시작되고 부부 사이의 대화마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천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동시에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면서 잠들었던 메신저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편 사과식초는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몸속의 무대가 정리되어야 배우가 제대로 연기할 수 있듯 사과식초는 배경을, 생강은 불빛을 켜주는 셈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단순히 기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호르몬과 관계가 맞물려 하나의 흐름을 이룰 때 유지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다시 활력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히 혈관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르몬의 메시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사과식초와 생강의 놀라운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음식, 운동, 수면, 마음가짐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삶을 바꾼다. 습관은 강이 댐과 같습니다. 물길을 막아 가뭄을 만들 수도 있고 수문을 열어 풍요로운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하나하나가 몸의 물길을 좌우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떨어지고 간과 췌장은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술과 기름진 음식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술을 줄이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성기능 저하의 신호가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정혜수 씨, 72세 은퇴한 버스 기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오랜 세월 장시간 운전대를 잡으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했고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그는 과감히 술을 끊고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아침에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 대신 이제는 제 몸의 운전대를 잡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그리고 의자에 앉아도 할 수 있는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 만으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혜수 씨는 은퇴 후 집 근처 공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걷기만 했을 뿐인데 숨이 덜 차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친구 한 명은 정혜수 씨의 권유로 술을 끊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물병을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2달 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술만 끊었을 뿐인데 얼굴빛이 달라지고 아내가 먼저 변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혈관과 호르몬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안이 쌓이면 호르몬 분비는 불규칙해지고 회복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자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키웁니다. 실제로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보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선택이 쌓여 인생의 물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오늘 밤 30분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몸과 마음을 바꾸고 다시 아침에 활력을 불러옵니다. 습관은 매일 쌓이는 벽돌과 같아서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오늘 올려놓는 작은 벽돌이 내일의 건강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과 함께 사과식초와 생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남자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식 씨, 66세.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그는 오랫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과식초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한 잔의 음료가 어떻게 한 남자의 한 달을 바꿔놓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주,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자주 깼던 그가 아침까지 깊게 잠드는 날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골이가 줄었어. 오랜만에 나도 푹 잤어.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윤태식 씨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주,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에 지쳐있던 이전과 달리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 앞 공원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오랜만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당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마트에서에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방울의 생강즙은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성냥불 같아졌다. 그 작은 불꽃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덮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주,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낮 동안의 집중력이 회복되고 손주와 놀아주며도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라졌던 아침의 반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라며 아내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당신 눈빛이 예전 같아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약이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넷째 주,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활력이 넘쳤고 식습관도 자연스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늘었고 집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아들, 딸이 집에 와서 아버지 얼굴이 예전보다 젊어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태식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달은 짧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작은 실천은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불을 붙이는 성냥불처럼 사과 식초와 생강은 몸의 활력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가족의 웃음까지 되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과 식초와 생강이라는 두 가지 평범한 재료가 어떻게 한 남자의 몸과 마음을 되살려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단지 출발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적은 습관을 바꾸려는 용기, 그리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마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이 신호를 들으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외면하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의 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그 신호를 소중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나은 출발을 알리는 알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고 이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단기간에 활력을 되찾았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은 혈관을 청소하고 다시 길을 열어주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쌓여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의 관계까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마셔보십시오.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댓글에 유익해요 혹은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당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드릴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